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 씨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관련 내용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유승준 씨 지금까지 어떤 소송을 했는지 그 과정이 또 어땠는지 먼저 짚고 넘어가 보죠. 네, 지금까지 소송이 여러 건 이제 진행이 되었기 예.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1차 소송, 2차 소송 이렇게 나뉘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승준 씨는 2002년에 입국이 금지된 이후에 2015년에 LA 총영사관에 재외국민 비자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를 했고요. 유 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지적을 했는데요. 비자 발급 처분 같은 경우, 발급 거부 처분 같은 행정 처분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되는데 이 LA 총영사관은 유 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통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들어서 대법원은 다시 고등법원을 돌려보냈고 결국 유 씨가 승소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1차 소송이고요. 그런데 LA 총영사관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면서 또 재차 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유 씨는 2020년에 다시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1심에서는 패소를 했지만 올해 있었던 2심에서는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대법원은 2심의 판결대로 그대로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결정을 했습니다. 예, 대법원이 이처럼 유 씨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 판단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네, 일단 2차 소송에서도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심에서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이 국적을 상실한 유 씨에 대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거는 정당하다라고 봤습니다. 1차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지적한 부분은 절차적 하자였지 이 비자 발급을 해주라는 뜻은 아니었다 이렇게 봤는데요. 그런데 2심에서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해서 비자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에 개정되기 전 재외동포법에는 병역 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게는 체류 자격을 허가해 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단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이 체류 자격을 거부할 수 있는 거는 38세까지인데 2020년에 유 씨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39세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규정에 따르더라도 이 38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거부를 할 수가 있지만 재판부가 봤을 때는 유 씨는 2002년에 이 병역 기피 행위를 한 이후에 어떠한 별도의 행위가 없었는데 단순히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봤고요. 대법원은 그대로 이 2심의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예, 유승준 씨 20년 넘게 지금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유 씨의 입국이 가능해진 겁니까? 일단 재외동포 비자 발급은 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비자 발급은 네,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신 병역 거죠? 기피 외에 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발급 거부는 좀 어려울 듯한데요. 다만 체류 자격과 입국을 할 수 있는 거는 또 별개입니다. 왜냐하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은 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는 법무부 장관은 입국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법무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2002년 2월에 이미 이 유 씨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한 상태고요. 법무부가 이 결정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비자 발급을 하더라도 입국 자체는 거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결국 법무부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관련해서 법무부의 뭐 추가적인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법무부는 이 부분을 검토를 하겠다라는 이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법무부도 법원의 판결과 법무부의 결정은 분명히 다른 별개이지만 아무래도 이번 쟁점인 주된 쟁점은 유 씨가 과연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인가, 사회 질서를 해칠 사람인가 이 부분이 쟁점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상 이 법무부도 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향후 법무부의 판단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쨌든 유승준 씨 SNS에 사실을 알리면서 자축하기도 했는데 왜 이렇게 소송까지 길게 하면서 우리나라에 입국하려고 하는지도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두 가지 사유를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유 씨가 신청한 비자를 보면 F4 비자입니다. F4 비자라고 하는 거는 최대 3년간 우리나라에 거주할 수 있고요. 취업 활동도 가능한 비자입니다. 그래서 이 유 씨 같은 경우는 예전에 워낙 우리나라에서 많은 인기를 누렸긴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런 영리 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을 받아서 그런 활동을 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거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 법무부의 입국 금지를 좀 해제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일부에서는 관광 비자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되지 굳이 취업 비자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계속되는 한 관광 비자 자체도 입국이 어렵기 때문에 애초에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좀 해소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럼으로써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입국이 좀 법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이 국민의 법 감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좀 여론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네, 여전히 이제 유 씨에 대한 감정은 국민들의 감정은 좋지는 않습니다. 이 2년 전에 실시한 설문조사긴 하지만 2021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유 씨의 입국에 대해서 국민의 64% 이상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유 씨에 대한 반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소송에서는 이제 재외동포법 해석에 있어서는 유 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과연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국민정서법의 이 벽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국내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과연 유 씨의 바람처럼 예전처럼 연예인 활동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명예를 회복한다거나 하는 부분은 사실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4살인 오유진 양, 트로트 가수인데 지난 5월부터 60대 남성 A씨가 여러 차례 스토킹을 했거든요. 이 A씨 자신이 오유진의 친아빠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A씨라는 사람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오유진 양이 자신의 친딸이 맞다라고 하면서 가족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서 만남을 요구를 하거나 오유진 양이 다니는 학교에 직접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방송에 나와서는 뼈 구조가 자신과 닮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친딸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또 인터넷 게시판에는 친부모는 어디에 있느냐면서 이 댓글을 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자, A씨를 스토킹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오씨 측이 고소를 했는데 검찰은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거든요. 불구속 상태라고 하는 건 결국 오유진을 다시 찾아갈 우려도 있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데요. 이 검찰에서는 이 A씨에 대해서 잠정 조치, 그러니까 오유진 양에 대해서 접근하지 말라는 이제 잠정 조치를 내렸다라고 하는데 예. 이 잠정 조치를 하는 거는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는 거나 아니면 전화나 메시지 같은 경우로 전기통신을 이용해서 이제 접근하지 말라는 정도로 보일 건데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불구속 기소를 했기 때문에 잠정 조치를 또 어기고 또 오유진 양을 찾아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잠정 조치 결정이 내려졌지만 그런데 최근 스토킹 사건들을 보면 이런 잠정 조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관련해서 좀 법이 강화돼야 된다, 좀 더 적극적인 처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신당역 살인 사건도 그랬고요. 노원 세모녀 사건도 그랬고 피해자가 스토킹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피해를 막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이 의견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능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해서 이 스토킹 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거기에 겁을 먹고 행위를 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실질적인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가 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일정 기간 동안 피해자를 특정 시설에서 보호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신변 경호를 한다라든지 이런 좀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잠정 조치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면 수사기관이 또 별도로 법원에 신청을 해서 잠정 조치를 받게 되는데 사실 잠정 조치라고 하는 거는 신속성과 긴급성이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굳이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피해자 보호 명령 제도도 도입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유승준 씨 비자 발급 소송 등 각종 사건 관련해서 박주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